제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죠. 저에 대한, 제가 왜 카페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영상의 한계성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제가 재밌게 작업을 많이 했죠. 특별한 작업들도 많이 하고,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울권에서는 더 잘하시는 분들 더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는 좋은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카페까지 차리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계 한계성이 뭐냐? 지방에서는 일단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사업의 캐파를 키우기가 어렵고, 영상은 시간 작업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작업들을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비례한단 말이죠. 시간에 따라 비례해요. 근데 시간에 비례하다 보면은 비용이 맞아야 되는데, 서울권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방에서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노력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인력이 너무나도 필요하게 돼요. 한 명이서 만들 수 있는 작업량은 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미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막 밤샘 작업, 야작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아침 6시에 해 뜨면서 자료 제출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면서도 말이죠. 아실 거예요. 영상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 인력은 유출되고 보강은 안 되고, 고정비를 버텨야 되니까 너무 이제 뻔한 작업들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후퇴하죠. 약간 좀 퀄리티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진 모델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쉽고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돈이 더 잘 되다 보니까 좋든 싫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서 용역사로서 어떤 마인드로서 이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시당초 근데 용역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브랜드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게 되죠. 그냥 영상 편집하면 되지 그냥. 그래서 그런 한계성,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직원은 언젠간 나가고 인력은 영원히 부족하고 용역비는 점점 저렴해지고, 이런 문제를 당연하죠. 그거 왜냐하면 정보의 보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장비 AI들이 도입되면서 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선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기술 사업들은 무조건 더 젊은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더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고정관념 없이 교육체계 속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작업물은 창의력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습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런 사업들은 트렌드가 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나이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한참 젊은데도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참 젊은데도 더 빨리 더 많이 이것만 매달려가지고 고시원에서 자면서 학원, 자기가 번 돈 갖다 학원 내가지고 그걸로 또 공부해가지고 또 작업하고, 이런 애들 사이에서 무한 경쟁을 영원히 해라? 이제 그거는 작가 정신이죠. 거의 사업 정신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영상으로 사업화를 계속 확대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지방에선 말이죠.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돈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으로 생활하는 정도는 혼자서 생활하는 정도는 되는데 둘이서 생활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분명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향 평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영상은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된 모델이죠.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되고 디자인 감각도 좋아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도 조형 디자인 학부라는 곳에서 조형이라는 걸 계속 배워왔고, 간접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규격화하는 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쉽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시작할 때도 영상학과가 아님에도 빨리빨리 배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형을 다룰 줄 안다는 거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니까.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는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춰낼 수 있느냐. 빼어난 디자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좋으면 그 눈대로 해석만 하고 풀어낼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 보편적인 작업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길러야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또 영상학과가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보려고 하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연도별 중경사님 아니면은 블레이드 러너, 정말 오래된 영화들도 굳이 찾아가지고 보는 이유들도 시대별로 바라보고 있는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다르고, 각 감독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개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키워드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만의 개성, 그리고 내가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감각, 이런 걸 기르려면 오감을 이렇게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오감을 길러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이처럼 영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상향 평준화된 일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지만 이 정도가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장사는 자동화 시설도 중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더 쉽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생산 난이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코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진입이 굉장히 쉽고 양산도 쉽고 버티기만 한다면이죠. 버티기만 한다면 버티는 게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 사업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절대 이거 자영업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굳이 이제 우리가 하향 평준화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절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하향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시죠? 종목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R&D 사업을 보고 상향됐다고 하지 하향됐다고 하진 않아요. 바우처 사업 보고 하향됐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냥 절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전전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본이 후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유가 뭐였죠? 고정비 상승이죠. 고정비 상승한 거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가 뭐였죠? 인력을 수급할 수가 없다. 인수인계가 안 된다. 고난이도 작업은 아예 사람들이 하질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기술 사업에는 아주 직격타예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만 용역비는 줄어들어요. 서비스비는 줄어들어요. 우리나라가 서비스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비가 저렴해요. 너무 저렴하죠. 거의 초토화됐다고 해도 무관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만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타일 시공한다거나 혹은 현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외심과 혹은 대단함 존경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화이트 컬러가 대세일 때는 어땠었죠? 뭐 사짜 직업이 대세였을 때는 막노동 누가 하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직업은 아니다, 뭐 이런 존재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는 직업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어차피 대학 나와봤자 남들 다 대학 나왔고 석사 박사 다 나와가지고 누구나 지금 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대인데 거기서 대학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오히려 빚만 늘어나지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럴 바엔 그 돈 모아서 장사하거나 그럴 바엔 대학을 아예 안 가고 처음부터 공무원 하거나 그럴 바엔 대학을 아예 안 가버리고 처음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을 선택한다거나 혹은 뭐 생산직을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대학 다닐 시간이면은 충분히 대리 찍고 남습니다. 대리 찍고 남으면 당연히 연봉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이제는 그렇게 우리한테는 특별하지가 않은 단계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될 수 있을 만한 기초 단계가 뭐예요? 학문을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응용을 무언가를 했을 때 더 높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더 높은 비용을 받는 건데 더 높은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특이점이에요. 그렇게 된 나라가 비슷한 데가 어디냐? 바로 필리핀이죠. 필리핀 내부에 있는 돈의 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나라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투자 유치를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은 너무 적어요. 하지만 그 필리핀 인력의 수준이 절대 낮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코딩은 인도가 굉장히 잘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과학도 인도가 대세입니다. 야, 진짜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진짜 인구 진짜 대단합니다. 인구는 무시 못해요. 인구에 따라 더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 많이 태어나는 건. 그리고 더 고도화되고 경쟁이. 필리핀은 교육이 3부제로 돌아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공부하고 있다고 초등학교도. 그리고 진짜 초등학교에서 3개 국어를 가르쳐요. 저희 3개 국어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똑하게 잘하는 애들이긴 한데 기본 3개 국어 이상을 하진 않아요. 그게 기본 교육 과정은 아니야. 근데 필리핀 그게 기본 교육 과정이야. 왜냐하면 당초 거의 미국이 반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미국어를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나라라서 필리핀 말도 해야 되고 필리핀 방언도 해야 되고 필리핀 사투리도 해야 되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미국어도 배웁니다. 와, 이런 애들이 자라서 겨우 입에 풀칠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펙 가지고서 인재 유출이라고 하죠. 필리핀은 인재 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계속 그러니까 서비스 강국에 나타나는 문제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파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서비스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서비스 비용이 너무 낮으니까 고인력들이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못 받으면서 그럴 바엔 베를린 가서 일을 하지, 그럴 바엔 뉴질랜드에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럴 바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민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프라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제는 지금 트렌드를 보면 말이죠. 요즘에 이제 경제가 위태롭게 되면서 TF 대출 막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레버러지로 하는 사업들이 다 붕괴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사업 붕괴하고 있죠. 플랫폼 개발 사업 붕괴하고 있죠. 아이디어 사업도 붕괴하고 있죠. 아이디어 뭐 팁스 사업할 때 뭐라고 하죠? 2억 줄 테니까 너가 4억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아니 무슨 2억 주고 4억 가져오면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 사기 아니야? 2억 갖다 주고 2억이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상업은 그냥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벌어오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벌어와도 대단한 거야 처음엔. 근데 1,000만 원 주고 6천만 원 벌어와라. 이건 사기죠. 이런 사기가 어디 가상화폐야? 그냥 돈 넣으면 바로 복사돼가지고 막 6배로 불려주게?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세계관은 자꾸 그런 걸로만 비교를 해요. 토스 성공했죠. 토스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고도화돼 있고 너무나도 다 잘하기 때문에 정점 찍지 않으면 2등은 기억해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상향평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냥 동네에서 라면집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고깃집을 하는 게 더 부자거든. 실물 경제에서 말이죠. 더 선망받고 대우받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가 한때 치킨집 창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창업의 1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점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을 하다 보니까 치킨집이 대세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치킨집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벌려고 치킨집을 차리는 거죠. 정말 아무리 우리가 대기업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은퇴 시기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된다. 근데 은퇴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 상황을 딱 봤을 땐 안 되죠. 우리나라의 30년 후의 나의 모습? 나는 그때 돈을 벌 수 있을까? 상상 가십니까? 저는 다음 정권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는 불안함 속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향평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18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180만 원 월급 받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 편의점에서만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고요. 혹은 뭐 양식집 알바만 해도 그 정도 벌 수 있고요. 혹은 술집에서 일을 해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 300도 법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250 번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져요. 느껴지십니까? 그 느낌이 오십니까? 180은 괜찮은데 200을 벌려면 일이 힘들어져요. 혹은 자, 250까지 괜찮아. 근데 350 받으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직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뭔가 350만큼 일을 하려면 얼마나 잘해야 될까? 화이트 칼라에서. 근데 주방 가면 350 받아요 그냥. 지금 괴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주방 힘든 거 알아요. 주방 힘든 거 아는데 화이트 칼라에서 350을 받으려면은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냥 단순히 몸만 떼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애시당초 제가 전문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450이라고 해볼까요? 자, 직장인으로서 450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 비교만 해볼게요. 가설입니다. 생산성으로만 비교해봤을 때 주방에서 300 벌고 택배까지 하면은 택배가 400이라고 했을 때 주방이 300이고 그럼 700 버는 거잖아요. 몸만 힘들면 두 가지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화이트 칼라에서 700을 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무직에서 700만 원 어떻게 벌어요? 변호사 아니고서는 혹은 뭐 진짜 이런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직이 아니고서는 월급 700만 원 받는 거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비교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상향평준화의 고점이 굉장히 낮아졌다. 변호사를 한다 해도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세상에 와버렸다. 로스쿨로 인해서 평준화됐으니까.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보가 영상, 코딩 다 똑같아요. 고도화돼 있고 기술직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정보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평이해지다 보니까 그냥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쉽게 일을 하는데 그게 그 정보를 보편적으로 나누면서 레버러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은 뭐 유튜버들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자기 팬을 만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냥 1티어들만 살아남게 되는 영원히 말도 안 되는 그냥 천재들의 세계로 변하고 있다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천재들의 세계로 변하고 있고 서비스 비용은 낮아지다 보니까 영상 자체 비용은 낮아지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 만드는 거 투자 유치 쉽지 않죠. 다 넷플릭스에서 해외에서 투자 유치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에 돈을 크게 쓰지 않으니까. 영화관에서 18,000원 쓰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1억 2억 줄 테니까 영화 찍어봐라. 그거 다 택도 없어요. 이처럼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역산해가지고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상향평준화됐다는 거죠. 근데 하향평준화되어 있는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선택하게 된 것도 카페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카페는 서비스도 되고요. 공간 사업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조 사업도 가능하고 브랜드 사업도 가능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모델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감각을 계속 길러온 제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시네마 4D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팬을 확보하기에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넌센스한 게 뭐가 있냐면 돈을 버는 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영상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벌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카페에서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거
열심히 하면 될지도 몰라요. 느낌 오십니까? 영상으로 한 달에 500을 버는 거는 진짜 영상을 잘해야 돼요. 정말 빨리 해야 되고 서비스도 제공 잘해야 되고 고정거래처들도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영업도 잘해야 되고 B2B도 잘해야 되고 생산도 잘해야 되고 AS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건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죠. 새로운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다 잘해야 돼. 카페도 다 똑같아요. 카페도 다 잘해야 돼. 근데 카페에서 500만 원 버는 거, 식당에서 500만 원 버는 거랑은 그렇게 큰 막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이점이라는 게 영상에서 2천만 원 버는 거 한 달에 그건 오히려 쉬울지도 몰라. 근데 카페에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그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아세요? 이 사업은 이 종목 사업 중에 이 사업에서는 A라는 이 카페 사업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어느 정도는 벌린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어떤 해처리 하나당 미네랄이 몇 개 생산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고. 근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고점, 하점 이런 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계층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층 나눠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총 매출 얼마라는 거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근데 영상 하나만 가지고서는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카페도 하나만 가지고서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융합해가지고 서비스화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되게 애매하네.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로아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저는 로아 안 하는데 제 주변 분들이 하시니까 로아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릭터 하나를 만렙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키운 캐릭터 7개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 하나당 돈을 벌 수 있는 수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만 골드를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한 캐릭터에서 10만 골드 버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한 캐릭터당 2만 골드를 버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만 골드 벌 수 있는 캐릭터 5개를 키우면 10만 골드 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10만 골드를 벌게끔 만들려면은 그 캐릭터한테 너무나도 큰 정성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캐릭터 하나에다가 10만 골드를 박을 거냐? 차라리 부캐를 막 정말 많이 키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당 2만 골드씩 벌리게 할 거냐? 딱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캐릭터를 만렙 찍는 것보다 만렙보다는 조금 낮은 캐릭터들을 여러 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저한테 있어선 하연평준화라는 단어에 적합한 판단입니다. 만렙을 10개 키울 필요가 없다. 만렙을 키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한 명이서 말이죠. 만렙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비싸져 버리는 한국 사회고 그럴 바에는 부캐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양으로 때려박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벌기가 낫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세잖아요. 정점을 찍는 흑백 요리사나 이런 식당들이 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큰 돈을 번다고. 미슐랭은 오히려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비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재료비도 정말 비싸고 매출 원가 대비니까 사업성에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성은 생산 대비 가격인데 생산성이고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생산도 어렵고 양산도 어렵고 보편 유통도 어려워요. 왜 안 돼버려? 그럴 바에는 진짜 하나에 10만원짜리 스테이크 팔 바에는 한 봉지에 만원짜리 비비고 만두 파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사업하러 보자면 저는 그거를 20살 중반에 깨닫고 빨리 이제 유턴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남들이 다 카페 왜 하냐 이랬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카페를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은 못하면 도태되지만 카페는 한번 시스템화가 되고 나면은 도태될 일이 없어요. 메뉴랑 레시피는 고정이 돼버리니까 그 레시피를 만드는 게 어렵지 만들고 나면은 고정이에요. 원두 생산부터 유통이나 나가는 것까지 다 매뉴얼화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다 근데 결국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저희 시간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솔직히 저희 시간이 없지 않죠. 공평하죠. 시간은 정직하다는 말을 저는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게 사는데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으니까.